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진태산입니다. 내 돈 돌려줘! 내 돈 돌려줘! 내 돈 돌려줘! 做了你的吧？哎，你做了你的，我们冲都冲不动你。 또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어요. 인민 경찰은 인민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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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큰 은행이 문을 닫는다니. 이곳은 중국농업은행 창춘 본점인데 문을 닫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금융감독 총국의 정보에 따르면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40개의 소형 은행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대형 은행에 흡수되거나 해체된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발생한 저축 및 대출 위기가 가장 심각했을 때조차 은행 폐쇄 속도는 이 정도로 빠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소 337개의 은행이 고위험 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중국의 경제 기둥 중 하나인 부동산 붕괴 이후 더 큰 금융위기가 닥쳐왔으며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중국의 소형 은행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들은 예금 및 대출의 이중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중국 은행 금융 시스템 전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인 미디어인 취시의 보도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40개의 은행이 사라졌습니다. 6월 20일에는 려닝성에서 36개의 농촌 중소은행이 려농샹은행에 합병되었으며 광동성과 쩌지양성에서도 각각 2개의 촌진은행이 합병되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중국금융안정보고서 2023에 따르면 현재 고위험 은행의 수는 337개이며 이들은 주로 동북 삼성, 간수성, 내몽골, 허난성, 산시성에 분포해 있습니다. 중소형 은행은 은행 시스템 전체에서 가장 불안정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내부적 통제 및 규제 위반 위험이 큽니다. 또한 이들의 자산 질과 경영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이는 부동산도 유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구이저우 은행의 경우 주요 부동산 대기업 고객의 연속적인 부도로 인해 부동산 대출 부실률이 40%에 달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은행업계는 불안할 것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맡기거나 은행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중국에서는 여러 중형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강력한 투자관리 회사와 국유 금융기업들도 연달아 파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러 해에 걸쳐 난이도 높은 각종 다양한 개혁과 통합을 진행했으나 특히 문제 많은 농촌 소형 은행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중국의 농촌 지역에는 약 3,800개의 소형 은행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들은 55조 위안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은행 시스템의 13%를 차지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들 은행은 부실 관리로 인해 부동산 개발업자와 지방정부에 대규모 대출을 제공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은행의 부실 대출 비율이 40%에 이른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보수적인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의 중국금융안정보고서 2023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고위험 은행 수는 337개이며 총 자산은 6조 6,300억 위안에 이릅니다. 대부분이 중소형 은행입니다. 중공 당국의 데이터는 종종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고위험 은행의 수는 공식 발표된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상업 은행의 부실 대출 잔액은 3조 2,200억 위안에 달했으며 상장된 중소형 은행 중 상당수의 부실률이 평균을 초과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부실한 소형 은행의 폐쇄가 사회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허난성에서는 4개의 촌진 은행이 306억 위안 규모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약 60만 명이 예금을 잃었습니다. 예금주들은 자신들의 평생 저축을 되찾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허난성 당국은 이를 테러 방지 명목으로 탄압했습니다. 많은 예금주들이 체포되고 구타당했으며 불법 구금되었고
장기적으로 당국의 엄격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2022년 6월 허난성의 4개 촌진은행 사기 사건에서 예금주들이 예금을 돌려받기 위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이 있는지 확인만 할 겁니다. 확인해 주세요. 더 이상 우리를 속여서 내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돈을 확인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돈을 정식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정식 예금인데 왜 인출할 수 없는 겁니까? 세상에 이치라는 것이 있습니까? 2020년 8월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의 예금주들이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을 통해 허난 촌진은행의 고금리 예금 상품을 구매했지만 이후 이 상품들은 판매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촌진은행 자체 채널을 통해 여전히 판매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금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출금을 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은행은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인출이 어려워졌고 결국 완전히 인출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첫 번째 터무니없는 점입니다. 바로 교묘한 사기 수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은행 고위 간부와 주주들이 결탁하여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맞는 절차를 사용하여 가짜 시스템을 만들고 제3자 회사와 함께 진짜 계좌에 들어가지 않는 플랫폼을 만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을 보증으로 사용하여 고이율 예금 상품을 미끼로 예금자들의 돈을 유치한 후 이 돈을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계좌로 이전시켰습니다. 예금자들은 자신들이 돈을 은행에 예금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돈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허난에서 발생한 4개의 농촌은행 사기 사건 뒤에는 모두 같은 주주인 허난 신재부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이미 2022년 2월 10일에 폐업되었고 실질적인 관리자인 류이는 이미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더 터무니없는 것은 사건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전국 각지의 예금자들이 집단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이 농촌 은행들은 이 돈이 은행 계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실제 예금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예금보험 조례에 따르면 동일한 예금자가 동일한 은행에 있는 모든 예금 계좌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0만 위안 이내인 경우 보험기관이 전액 배상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은행이 청산한 후 남은 금액을 비율에 따라 배상합니다. 그러나 불법 공공자금 수집 또는 고이율 투자로 판정되면 이 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과거의 경우 원금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허난 농촌 은행 사건은 단지 이 40만 명 이상의 예금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전체 금융산업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융은 본질적으로 신용의 산물입니다. 신용을 잃으면 도미노처럼 빠르게 붕괴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은행 내부에서도 다양한 사기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6월 중국의 한 남성 장 씨는 410만 위안을 은행에 예금했지만 만기 후에는 18만 위안만 남았습니다. 이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상에 따르면 장 씨의 고향집이 철거되어 그는 철거 보상비로 한 번에 410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은행을 신뢰한 그는 모든 돈을 가지고 지역의 한 대형은행에 가서 1년 정기 예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이렇게 큰 금액을 보고 그를 VIP 접대실로 안내했습니다. 접대실에서 은행 매니저는 장 씨에게 다양한 투자 상품을 추천했지만 그는 단순히 정기예금을 원했습니다. 결국 은행 매니저는 장 씨에게 서류에 서명하게 하여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1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당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될 거라고 했습니다. 1년 후 장 씨는 은행에 와서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했지만 계좌에는 410만 위안이 아닌 18만 위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은행 직원에게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모든 예금은 은행 직원에 의해 몰래 펀드로 전환되었으며 그가 처음에 요청했던 정기 예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원금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장 씨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이 이렇게 사라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펀드 투자와 관련된 어떤 계약이나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으며 은행이 그의 자금을 어떤 형태로든 투자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은 장 씨의 서명이 있는 전환 계약을 내밀며 그가 자금을 펀드 투자로 전환하는 데 동의했다고 증명했습니다. 장 씨는 예금 업무를 처리할 때 직원이 여러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지만 그가 정상적인 은행 절차라고 생각하여 서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만약 손실을 회복하고 싶다면 은행이 아니라 펀드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 씨는 펀드 회사의 고객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지만 펀드 회사의 설명은 은행의 설명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냥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만기되면 은행에서 우리에게 알리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들 펀드 회사에서 알리는 건가요? 저희는 은행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고객에게 알리거나 고객이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장 씨는 다시 은행에 찾아가서 자신이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은행이 자금의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은행 측은 자신들에게 잘못이 없다며 장 씨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양측의 다툼 과정에서 은행 보안 요원이 장 씨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이에 장 씨는 더욱 화가 나서 관련 부서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엎드려! 엎드려!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 돼! 또 다른 사례로 한 여성 한 씨는 40만 위안을 은행에 예금했지만 1시간도 안 돼 10만 위안이 2번에 걸쳐 누군가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한 씨는 저는 오후 3시쯤에 40만 위안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4시쯤 그 40만 위안 중 10만 위안이 2번에 걸쳐 각각 5만 위안씩 허우지페이라는 사람의 싱이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상황을 접한 한 씨는 즉시 은행에 가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그녀의 명의로 이미 선전에서 발급된 카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선전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은행 자체의 결함은 그녀에게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예측에 따르면 중공정부는 앞으로 작은 은행의 합병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신용평가 기관 S&P 글로벌에 따르면 이러한 프로젝트의 합병에는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은행이 파산하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메커니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병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이국 의회는 금융기관 개혁, 회복 및 집행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소규모 대출 회사의 자산 매각 경로를 제공하여 위기를 질서 있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유사한 법률이 없습니다. 올해 6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 입법회의에서 금융안정법이라는 입법 초안이 제출되었지만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중국중앙은행은 10번 이상의 경고를 발령하여 채권 거품이 터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국 경제의 불균형 회복을 해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소형 은행은 특히 금리 위험에 취약하여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 은행들은 큰 손실을 입고 파산할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중국의 소셜 미디어인 웨이신에서는 일주일 만에 40개의 작은 은행이 합병된 소식을 듣고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한 경제 자문자는 중국 은행 시장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으며 은행들이 최근 한편으로는 직업적인 채무 독촉인을 채용해 못 받고 있는 대출을 독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은행들이 해산되기 바쁘다. 한 달에 30개 이상의 은행이 합병되고 해산되고 있다. 이는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은행의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